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바나나님께서 또 오랜만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한 시골집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입니다, 돌비님.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바나나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이제 일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요. 또 바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긴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저희 엄마 친구분이 이제 귀농을 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저희 집에 이제 어머니 친구분들이 굉장히 자주 놀러 오시는데, 그 놀러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앉아서 이제 너 요즘 무서운 얘기 한다면서 이러면서 내가 있었던 일 해줄게 이러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분이 젊었을 때 삶의 굴곡이 엄청 많았던 분이세요. 어느 정도냐면 진짜 거의 롤러코스터급 오르막 내리막이 너무 심해서, 그분이 이제 지금 이제 50대 중반 넘으셨으니까 한 30대 초반쯤에 결혼을 하시고 그때 이제 같이 사업을 하셨대요. 근데 한 3, 4년 정도는 그냥 결혼 생활도 순탄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이랬었는데, 한 35쯤 됐을 때부터 사업이 되게 안 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남편하고도 이제 사이가 엄청 틀어져서 이제 5년 만에 이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사업도 망하고 이제 좀 많이 힘들어서 그냥 도시에서 사는 걸 접고 귀농을 해볼까 고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엄청 알아보시다가, 그 지역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디를 알아보시다가 저기 아래쪽에 요즘 이제 귀농이 되게 잘 돼 있대요. 네. 근데 그때도 이제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달이나 2달 정도 빈집을 빌려서 살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뭐 일반 가전제품들, 뭐 세탁기, 뭐 냉장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갖춰져 있고 막 엄청 좋은 건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가 있는 걸 알고 거기로 이제 한 2달 정도만 살아보자 하고 거처로 옮기셨대요. 이제 가서 보니까 집도 생각보다 엄청 깔끔하고 좀 옛날 집이긴 한데 뭐 너무 시골집이라서 막 못 살 정도는 아니었대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자기 그런 집에서 살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냥 별 문제 없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2달 정도 거기서 이제 거처를 빌리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가구 같은 거 다 있고, 뭐 가스레인지도 있고, 뭐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크게 짐 안 옮기고 그냥 캐리어 1-2개 정도만 갖고 와서 귀농을 시작을 하셨대요. 좋아하는 책도 가지고 오고, 뭐 진짜 휴양하러 왔다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되게 좋았대요. 마당도 있고, 지금 돌비님 배경을 띄워놓으셨는데, 저 배경 띄워놓으신 거 보면은 이제 마당이 저렇게 있고, 막 앞에 나무도 있고, 텃밭도 있고, 지금 저 집 있는 옆쪽으로 가면 이제 화장실이 좀 바깥에 있어서 그게 좀 불편하긴 했는데, 예. 되게 좋았대요. 우물이었다고 했던 수도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엄청 덩치 큰 버드나무도 있고. 네. 그래서 혼자서 이제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여기다가는 조그맣게 이렇게 닭장 같은 거 해서 동물도 조금 키우고, 그 옆에 텃밭 있으니까 텃밭에다가 상추 이런 것도 키우고 이런 것도 해보자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해피해피하게 귀농 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죠. 일주일 정도는 막 그 동네 자전거도 타고 나가면서 막 산책도 나가고, 뭐 시골집이니까 그 동네에 있는 뭐 시골 장터 나가서 막 상추 모종사하고 되게 막 기분 좋게 지내셨대요. 예. 그리고 이제 동물을 뭘 키울까 고민을 하시다가, 토끼 같은 건 이제 너무 예민하니까 금방 죽을 것 같고, 병아리 같은 거는 키우면은 나중에 귀농 접고 올라오더라도 옆집 분들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병아리를 이제 키우기로 막 하셨대요. 그래갖고 책 1-2권 사오면서 병아리를 이제 동네 시장에서 2마리를 사와서 그 버드나무 옆에다가 그 병아리를 데려와서 키우기를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진짜 이제 힐링하는 기분으로 막 책 읽고 뭐 개인 생활하고 너무너무 기분 좋게 지내셨는데, 근데 뭔가 이상한 게 좀 있었대요. 동네 어르신들이 이제 지나가다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저 여기 어디 새로 들어왔어요, 뭐 초록지붕집이에요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냥 어르신들이 지나치면은
한 번씩 이렇게 뒤로 이러면서 쳐다보고, 조금 친절하신 분들은 아우 네 안녕하세요 해다가 근데 별일 없으시죠? 이러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예. 근데 이제 그러시길래 처음에는 외지 사람이라서 좀 낯설기도 하고 그냥 이제 젊은 여자니까 걱정도 되시나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았다는 거죠. 이제 하루는 자고 있는데 창밖으로 이제 병아리들이 막 팍팍팍팍팍팍팍팍 이러면서 엄청 소란스럽게 막 울더래요. 근데 아시잖아요. 새들은 밤에는 안 울어요, 잘. 그렇긴 하죠. 밤에 우는 새도 있지만. 있기는 한데 부엉이 같은 애들 빼고요. 그렇게 병아리나 닭, 참새, 비둘기 이런 친구들은 밤눈이 어두워서 밤에는 보통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요. 걔는 야행성이 아니니까. 예. 근데 병아리가 엄청 소란스럽게 빡빡빡빡빡 하면서 우니까 이게 들렸는데 아니 뭐 그냥 잠결이라서 뭐 별일 아니겠지 하고 그냥 무시하고 주무셨대요, 그날.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마당에 나갔는데 병아리 한 마리가 닭장 바깥에서 죽어 있었대요. 그래갖고 이게 뭐지 하다가 그냥 산짐승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뭐 쪽제비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병아리 이렇게 물고 나가다가 죽었나 보다. 아니면 이제 병아리들이 좀 자꾸 약하고 하니까 이렇게 퍼덕퍼덕 하다가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죽었나 보다. 그냥 이래서 안쓰러워라 하고 이제 옆집 어르신한테 병아리 뭐 잘 키우는 방법이나 물어봐야겠다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옆집 어르신을 만나러 갔는데 그냥 어르신이 안 계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 그러면 그냥 가서 병아리나 한 마리 더 사올까? 이러고 이제 시장을 가서 병아리를 3마리를 더 사오신 거죠. 한두 마리 키우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 마리 키우자 하고 병아리를 이제 막 데리고 가고 있는데 동네 이장님이 지나가다가 막 아는 척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이사 왔는데 처음 인사드려요. 이러면서 네 안녕하세요. 이러고 막 인사하고 이렇게 막 이제 서로 안부를 묻는데 이장님이 근데 별일 없으시죠? 막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네네 어젯밤에 안 그래도 좀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어제 병아리가 한 마리 죽었는데 이게 병아리들이 좀 약한가 봐요. 어떻게 하면 안 죽게 키울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여쭤봤대요. 예. 그랬더니 이장님이 이렇게 막 살짝 당황하더니 그 병아리 뭐 이제 잘 죽는다 뭐 산짐승한테 물려 죽은 거 아니냐 그냥 닭장 좀 꼼꼼하게 막아두고 그럼 된다. 워낙 잘 죽으니까 산짐승 이런 거 걱정되면은 그냥 강아지 한 마리 키워라 이러고 그냥 이제 막 헐레벌떡 가셨대요. 그래서 계속 살지도 모르지만 한두 달 살다 갈지도 모르는데 강아지 키우는 건 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가지고 그분이 병아리나 잘 키우자 하고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왔대요. 예. 근데 우리 왜 다 그런 날 있잖아요. 평소랑 같은 날인데 괜히 막 센치해지고 막 우울해지고 세상 모든 고난과 역경이 나한테 온 것 같은 그런 날. 근데 그날이 그분한테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혼자 너무 우울해가지고 툇마루 같은 데 앉아서 모기 물려가면서 이게 술을 한잔 하셨대요. 밤 공기도 좋고 뭐 시골이라 풀벌레 소리도 좋고 뭐 모기는 싫은데 이제 그래도 달빛 안주 삼아서 막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그렇게 좋으셨대요. 그러니까 막 기분 좋게 취하는 그런 느낌? 그러다가 그냥 취해서 툇마루에서 잠이 드신 거예요. 네. 자고 있다가 모기도 너무 물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그래서 살짝 눈을 떴는데 술이 덜 깼는지 어질어질해서 이제 이러면서 일어나셨대요. 그래갖고 툇마루에서 일어나서 화장실 쪽으로 막 비틀비틀하면서 갔다 오는데 닭장 쪽에서 막 팍팍팍팍팍팍 하면서 병아리들이 엄청 소란스러웠대요. 예. 그래서 술 기운 애만 또 산짐승 왔나 보다. 막 족제비 이런 거 있나 보다 하면서 약간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저것들을 그냥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닭장으로 가서 이제 닭장을 들여다본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등지고 앉아서 닭장을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닭장 안에 막 동물이 있지도 않고 닭장은 잘 막혀 있고 근데 병아리들이 뭔가 엄청 무서운 걸 본 듯이 눈이 막 휘둥그레져갖고 막 팍팍팍팍팍 하면서 퍼덕퍼덕 하면서 막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면서 이렇게 한참 병아리들 좀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모르겠다. 그냥 잠이나 자자 하고 술 기운에 이렇게 일어나다가 이게 뒤로 휘청하면서 넘어질 뻔하셨대요. 예.
아까 등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휘청하다가 나무에 딱 등이 닿은 거예요. 그래서 어휴 이랬는데 그러면서 나무 기둥을 자기가 손으로 딱 잡았는데 분명히 술기운인데도 이게 나무에서 날 만한 감촉이 아닌 게 이제 손에 싹 느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이제 근데 그걸 이제 손으로 잡았대요. 만졌는데 되게 만지작 하는데 이게 부드럽지도 않은데 이게 나무 느낌도 아니고 나뭇잎 느낌도 아니고 그래갖고 뭐지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냥 끈 같은 게 손에 쥐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뭐야 이거 이러고 이제 바람에 뭐 날려서 나무에 걸렸나 보다. 그러고 쓰레기통에 그냥 가서 버려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버려버리고 가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이번엔 병아리가 안 죽어 있었대요. 그래서 다행이다. 어제 그냥 뭔가 보고 놀랬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옆집 어르신한테 가서 말동무나 하고 이제 옆집에 갔대요. 근데 그날은 어르신이 계셨대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르신이 되게 조심스럽게 근데 왜 이런 깡촌에 왔는지 물어봐도 되냐 물어보셨대요. 근데 이게 그냥 막 되게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찜찜하게 물어보셨다고 해야 될까요? 예. 왜 내려오신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계심이 느껴졌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이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심란해서 내려왔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예. 근데 조금 의아했대요. 외집 사람이라 경계를 한다고 듣기는 했는데 이 정도까지 경계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신 거죠. 그날도 그냥 우울해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또 그냥 텐마로 앉아갖고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는데 그날은 이제 기분 좋게 취하진 않았대요. 네. 그러니까 좀 껄쩍지근하니 이렇게 기분도 안 좋고 약간 막 이렇게 취해서 그냥 그 벽에 기대갖고 앉아서 멍을 때리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또 병아리들이 막 하면서 푸드덕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시끄러웠대요, 병아리가. 근데 이게 이전에 막 뼈뼈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경기 이렇게 되시 뼈뼈뼈 이러니까 닭장에 부딪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병아리들이. 예. 그래갖고 쟤네 왜 저러다 날개 부러지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분이.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도 닭장으로 갔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놈의 산짐승들을 다 쫓아낸다 하고 갔는데 이번에도 역시 닭장 안에 병아리들만 있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근데 또 어제처럼 경기를 일으키는데 처음 봤대요. 새들도 입을 벌리고 막 이런 소리를 내더래요. 우와. 되게 신기했대요. 입안에 그 조그만 혀까지 보일 정도로 막, 예. 막 이러면서 빽빽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어가지고 뭘 보고 놀란 거지 이러고 진짜 한참 쳐다봤는데 그냥 괜히 너무 서러워지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막 그 닭장 앞에 서서 엄청 울었대요. 이유도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서러워져서 막 울다가 그냥 눈물을 막 닦고 이제 고개를 들었는데 이게 나무를 등지고 그날도 서 있었는데 나뭇잎이 볼에 싹 스쳤대요. 그러니까 바람이 살짝 불어서 버드나무니까 이파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싹 스쳤는데 이게 나뭇잎의 느낌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뭐지? 또 어제 같은 그런 끈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개를 그냥 뒤로 싹 들었는데 나무 가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웬 여자 얼굴이 이렇게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든 순간 내려다보는 여자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자기 옆에 이렇게 커튼처럼 나뭇잎이 휘날린 줄 알았던 게 그 여자 머리카락인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진짜 백지장처럼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목을 90도로 꺾어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고 머리카락은 자기 얼굴을 막 삭삭삭 스치고 있고 이러니까 기절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분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냥 확 기절을 하고 잠깐 뒤에 눈을 떴대요. 근데 이제 눈을 떴는데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고 병아리들은 진짜 무슨 꿈꾼 것처럼 확 조용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그냥 내가 취해서 헛걸봤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막 서럽고 막 울고 이러니까 헛걸봤나 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이제 밤에 들어가서 막 좀 덜덜 떨면서 그냥 잠을 자려고 하셨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히 나무 쪽으로 가기가 조금 무서웠는데 병아리들은 또 봐야겠고 그래서 닭장으로 슬금슬금 가보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병아리가 또 한 마리가 죽어 있었대요. 근데 되게 이상한 게 뭔가 산짐승에 물려 죽었으면 피 자국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반듯하게 그냥 굳어서 죽어 있었대요. 그 그렇죠. 전에 죽은 병아리도 그렇고 이번 병아리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진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웃집 할머니한테 가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러고 이제 할머니한테 가신 거죠. 그 어제 얘기한 어르신한테 갔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분도 또 서울에 있는 뭐 아들 만나러 가신다고 자리 비우시고, 그래서 그 근방에 이야기를 할 분이 마땅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급하게 연락을 하셨대요. 자기랑 오늘 하루 좀 있어주면 안 되냐고. 나 집에 여기 왔는데 그냥 좀 너무 외롭고, 옆에 이웃도 없고 내가 괜히 귀농했나 보다. 오늘 와서 좀 나랑 있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친구분이 흔쾌히 알겠다고, 저녁에 내가 갈게, 좀만 기다려라 이러고 이제 온다고 하셨대요. 근데 이제 친구한테 자세한 내막은 얘기는 못하고 혼자 그 집에 있기는 무섭고 하니까 안절부절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해질 때까지 그냥 마당을 빙빙 돌면서 기다리셨대요. 병아리도 한번 들여다보고 괜히 나무도 쳐다보고. 근데 저녁 때가 되니까 친구가 막 차를 끌고 이제 오셨대요. 친구가 또 오니까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 또 이제 술을 한잔 하신 거예요.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술 한잔 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기분 좋아지니까 친구가, 야, 내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나 화장실만 갔다 올게, 이러시고 이제 화장실을 보냈대요. 그리고 이제 또 친구가 왔는데 먹을 거라도 내가 해줘야지 이래갖고 부엌에서 이제 혼자 먹을 걸 막 좀 더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화장실 간 친구가 문을 쾅 하고 열면서 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쫙 뛰어나오더래요. 예. 그래갖고 왜 이러면서 막 뛰어나가니까 친구가 벌벌벌벌 떨면서, 야, 너 방금 뭐 했냐? 너 나한테 왜 그러냐 진짜.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 나 지금 방금까지 부엌에서 전 부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너 진짜 정신 나갔니? 그럼 엑스라고, 너 왜 그러냐고 진짜. 너 지금 방금 내 화장실 문에다 대고 뭔 짓거리 한 거냐고. 뭐야? 화장실에 잡아뜨려서 죽일 일이면서 막 화를 냈대요. 그러니까 왜, 뭔데 이랬는데, 그 화장실 문이 옛날 문 알죠? 양철문인데 밑에는 양철이고 위에는 이제 불투명한 그 올록볼록한 유리 있잖아요. 그런 유리문인데 가슴팍 부분까지만 그 알루미늄이 돼 있고 위에는 이제 유리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문인데 변기랑 마주보고 있는 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마당 쪽에서 이렇게 사람이 걸어오는 실루엣이 보였대요. 그래서 친구인 줄 알고, 저희 어머니 친구분인 줄 알고 너도 화장실 가려고? 하고 물었는데 대답이 없었대요. 근데 갑자기 화장실 문에 막 얼굴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자기 얼굴을 보려고 하는 것처럼 고개를 막 45도, 50도, 막 90도 이렇게 꺾어가면서 막 보려고 막 이러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야,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그 친구분 이름 막 부른 거예요, 그분이. 하지 마, 야! 이랬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딱 멈추더니 뒤로 사사사 물러나더니 그냥 사라졌대요, 문 밖으로. 근데 이게 사라진 건지 그냥 뒤로 물러난 건지를 모르겠으니까 문을 막 열고 뛰어나온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친구분은 그 얘기를 듣는데 왠지 어젯밤에 자기가 나무에서 봤던 그 여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괜히 지금 친구분이 놀라있는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야, 그냥 너 취해서 이상한 거 본 거다, 야, 우리 자자 하고 이제 방으로 데려오셨대요. 방으로 데려오고 이제 이부자리 깔고 앉아서 술 한잔 좀 더 하다가 그 아까 안주 부친 거 있으니까 전 먹고 이렇게 좀 얘기하다가 잠이 들었대요, 두 분 다. 예. 잠이 들어가지고 한참 잘 자는데 술 많이 마시고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자다가 또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눈이 떠진 거예요. 예. 눈이 떠졌는데 이게 도저히 화장실을 갈 용기가 안 났대요. 용기가 안 나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하다가 창문 밖으로 그냥 내다본 거죠. 괜히 내다봐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면서 내다봤는데 버드나무가 그냥 눈에 보였대요. 밤이니까 어둡잖아요. 나뭇잎 되게 시커멓고. 그래서 그냥 나뭇잎 슬렁슬렁 흔들리는 걸 한참 보고 있는데 분명히 나뭇잎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었던 부분이 갑자기 고개를 싹 들었대요. 목이 엄청 길었대요. 근데 그게 어느 위치에선지 모르겠는데 되게 기괴한 각도로 목을 싹 들어서 자기 쪽을 틀어서 쳐다봤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나뭇잎이라고 생각한 머리카락들이 싹 하고 거치면서 그 여자 얼굴이 보이는데 흰자위가 진짜 그 핏줄이 다 도드라져서 새파랗게 보이는 눈을 하고 이게 자기랑 눈을 마주치고 있었대요. 근데 너무 무섭고 숨이 막히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옆에 친구가 깬지도 몰랐는데 야, 저 나만 보이는 거 아니지? 나 아까 저 여자 본 거 같은데 나만 본 거 아니지? 그러니까 그분이 야, 나도 보이는데 우리 그냥 못 본 척하고 자자. 나 밖에 나갈 자신이 없다 하고 둘이 이제 창문 맡에 쭈그려 앉았대요. 그리고 근데 밖에서 그 나뭇잎 싹싹 스치는 소리 있죠. 싹싹 스치는 소리인데 갑자기 흙바닥에 발바닥이 타박 타박 하면서 그 바지락 바지락 그 걸어오는 소리. 근데 그와 동시에 병아리가 또 파파파파파파 하면서 막 난리를 부렸대요. 이제 그분이 왜 병아리들이 그렇게 한 줄 안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니까 병아리들이 경기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박자박 하는데 걸어오는 소리는 나는데 둘이서 달달달달 떨면서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는데 이게 달빛이 비치니까 창문에 그림자가 지잖아요. 근데 그림자에 그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그 머리가 이렇게 타박 하면서 올라오고 타박 하면서 그림자 올라오고 하는 게 보이는데 또 그 기괴한 목을 막 비틀면서 어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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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이게 막 찾는 듯이 창문 밖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딨지? 나 분명 봤는데 어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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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고개를 막 깍깍 하면서 그 그림자가 보이는데 둘이서 어떻게 하다가 그게 또 여자가 싹 사라졌대요. 그 둘이서 야,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야, 신발이고 뭐고 뛰어나가자 하고서는 하나 둘 셋 하자마자 막 뛰어가지고 대문을 열고 그 친구 차로 갔대요. 그래서 차로 가갖고 둘이 밤새 그 라디오 틀어놓고 달달달달 떨면서 해 뜰 때까지 기다리셨대요. 그 안에 짐도 다 있고 하니까 어디 갈 생각은 못하고 야, 나 집에는 못 들어간다 막 이러면서 달달달달달달달달 떨다가 날이 밝았대요. 날이 밝아가지고 빨리 우리 짐만 챙겨서 서울로 올라가자. 나 여기서 더 못 산다. 친구도 야, 너 여기서 살다 뭔 일 나겠다. 이러고서는 집에 들어갔대요. 나무 쪽 볼 생각도 못하고 짐을 막 챙겨서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것만 엄청 빨리 챙겨가지고 병아리들은 그냥 옆집 어르신 드려야겠다 하고 닭장으로 갔는데 너무 끔찍하게도 병아리가 다 죽어 있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병아리가 목이 다 부러져서 죽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기괴한 각도로 목이 부러져서 그러니까 눈도 못 감고 애들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다가 마을 이장님을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장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좋은 아침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이 두 분이 다 낯빛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막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러니까 둘 다 횡설수설하면서 화 아닌 화를 냈대요. 저기 뭐냐고 그러면서 이제 난리를 쳤는데 이장님이 놀래지도 않더니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랬더니 바닥을 한참 쳐다보면서 얘기를 들으시다가 지금 많이 놀란 것 같은데 우리 집 가서 차나 한잔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지금 차를 한잔 할 때냐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장님이 오늘 지나면 우리 처자들 얼굴은 못 볼 것 같고 그냥 늙은이 얘기 한 번만 들어주소 막 이러시길래 이장님 집으로 갔대요. 하고 이제 둘 다 이렇게 막 지쳐가지고 찻잔 손에 쥐고 앉았는데 이장님이 이렇게 되게 천천히 우물쭈물 하다가 얘기를 꺼내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희 엄마 친구분이 그 집에 들어가기 3년 전쯤에 겨울이었대요. 진짜 추운 겨울이었는데 어떤 젊은 여자 하나가 귀농을 하겠다고 비슷하게 찾아왔대요. 친구분하고 비슷하게. 네. 근데 딱 봐도 진짜 백지장같이 하얗고 날아갈 것 같이 진짜 말랐었대요. 머리도 길고 막. 근데 엄청 내성적인지 막 말 걸어도 집은 어때요? 괜찮아요? 네. 지낼만 해요? 네.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의 성격이었대요. 너무 내성적이어서 살갑게 말도 안 걸고 누가 봐도 이제 손에 흙 한 번 안 묻혀봤을 것 같은 도시 아가씨 전형적인. 근데 그런 사람이 귀농을 했길래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다 궁금했대요.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근데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줬대요. 그냥 이렇게 하고 웃기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라 그랬잖아요. 한 달쯤 지났나? 진짜 한겨울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대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 그분들도 장화 신고 막 삽 가지고 파야 겨우 길이 생길 정도로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마을 분들이 다 걱정을 하신 거죠. 아이고 저 아가씨 뭐 설거지나 제대로 하려나 뭐 삽질은커녕 뭐 저 갇혀서 못 나오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을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 정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저러다 저 아가씨 굶어 죽겠다 막 뭐라도 챙겨가지고 좀 가보자 하고서는 감자랑 막 이런 거를 챙겨서 바리바리 막 다 들고 그 집으로 가셨대요. 예. 근데 가서 이제 대문을 두드리면서 아가씨 아가씨 이러는데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막 안 들리나 보다. 그래서 아가씨 아가씨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대답은 없고 이상하게 그 대문 문을 이렇게 뭔가 되게 둔탁한 게 퉁, 퉁, 퉁 하면서 두드리는 소리만 나고 되게 규칙적으로 그렇게 소리만 나고 집안에서는 인기척 자체가 없었대요. 예. 근데 한참을 아가씨 아가씨 부르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겁이 난 거예요. 야 이거 뭔 일 생겼나 보다. 우리 안에 좀 들어가 보자 하고서는 사다리를 막 챙겨서 거길 들어가셨대요. 예. 그래갖고 담을 넘어갔는데 그나마 좀 젊다고 하는 막내 할아버님이 들어가자마자 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막 대문을 열고 막 뛰어나오셨대요. 나오자마자 대문 닫으면서 할머니들한테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왜 하니까 아우 내가 놀래가지고 막 이러시더니 아가씨가 버드나무에 목을 매달아갖고 안 좋은 선택을 했다. 오. 근데 그렇게 된 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지 손이랑 발이랑 막 다 시퍼렇게 얼어가지고 그 매달려갖고 지금 문치는 소리가 그 아가씨가 문 두드리는 소리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예. 처음에 들렸던 그 퉁퉁퉁 소리가 매달려가지고 문에 부딪혔던 소리였던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분들이 막 어찌어찌 사체를 막 왜 구청 이런 데다 연락을 해서 수습을 했는데 그 연고가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뭐 가족이 어쩐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장례를 치러주자 하고 구청에다 이렇게 해서 구청에 위탁을 해서 장례를 치러주신 거예요. 네. 알아서 정부에서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마을 분들끼리 되게 고민을 한 거예요. 막 서로 상의를 하면서 저 어떡하냐. 근데 이제 저 세간살이가 아가씨가 들고 들어온 건 아니고 그냥 우리 깔끔하게 치워가지고 그냥 잘 보내주고 그냥 우리 한 번씩 그 제나 지내고 그 집은 그냥 내둬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집을 비워두신 거예요. 예. 근데 그 뒤에 저희 엄마 친구분이 거기를 아무것도 모르고 몇 년 뒤에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예, 그래갖고 이제 이장님이 한참 이렇게 하다가 내가 그러니까 세간살이가 괜찮고 집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서 집을 비워두다가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예. 그래갖고 그분이 너무 기분이 나빠져서 그러니까 어르신이 막 미안하다고 하고 막 그러시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고 막 이러다가 그냥 차도 안 마시고 그냥 그 뒤로 짐을 다 챙겨서 그냥 서울로 올라오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쪽에 아예 발도 안 붙이신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 근데 왜 그 병아리들은 그렇게 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죽고 나서 이제 아래 이렇게 내려다봤는데 병아리들이 보고 경기를 일으켜서 죽었구나? 아니면 이제 자기를 봤는데 본 척도 안 하니까 약간 억울해서 죽이거나 뭐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봤어요, 그냥. 그러면 어쨌든 그 버드나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네. 뭐 타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닌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장님이라고 하시는 그분도 어떤 사연이나 연유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근데 이제 그냥 생각을 해보건데 그러니까 짐 자체도 많이 안 들고 내려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께서. 그래서 애초에 이제 안 좋은 선택을 생각을 하고 내려오신 분은 아니었을까.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와, 근데 모가지 막 길어지고 어디 있지 막 이러면서 그거 너무 소름 돋네.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 얘기 듣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목소리로만 전달을 하는데 그분이 솔직히 얘기해서 좀 무섭게 생겼어요. 아하. 눈이 너무 커가지고 무섭게 생겼는데 눈 막 이렇게 막 크게 떠고 때럭때럭 굴리면서 목을 막 이러는데 저 그때 소리 질렀거든요, 솔직하게.
진짜 무서웠어요. 하기야 이게 또 직접 겪은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거랑 또 다르긴 하니까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들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근데 그때 들어서 이제 조금 더 생생하게 전달이 되는데 그분만큼 전달은 안 된 것 같아요. 저 그때 들으면서 소리 한 3번 질렀거든요. 그래도 바나나님은 표현력이 너무나 좋으시기 때문에 그림도 잘 그리죠? 와, 참 너무나 이야기에 잘 몰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시청자분들이.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건강이 최고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밤 보내세요. 네. 야, 또 이 한 시골집에서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아리들을 그렇게 그냥 다 죽여버리고 모가지까지 그렇게 길어지면서 어떠한 또 원한이 있었길래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던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연이 있었던 집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